다음과 같이 크게 개천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서론에는 국내외 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본론에서는 오중 나선 모형에 기반하는 파리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그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를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요소기술 투자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에서 2013년 대비 2014년에서 2019년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동년에 BCG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향후 2035년까지 평균 250억 달러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럽은 가장 큰 시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로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는 도시에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는데요. 총 80건이 접수가 된 가운데 선정된 18건이 앞으로 향후 3년간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시 전체의 변화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과 IoT에 기반하는 커넥티드 모빌리티는 도시 전체의 인프라와 연결됨으로써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도시의 지능화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를 활용하는 도시민들의 서비스 수용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 서비스는 도시 전체의 5G 인프라 구축과 시민사회 수요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는 자연 및 생명보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는 단순히 기업의 R&D나 혹은 비즈니스 모델 개념을 넘어서 시민사회 수용 혹은 도시 전체의 변화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연구인 혁신 생태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혁신 생태계는 여러 다른 종류로 구성된 조직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생산자, 공급자와 같은 기업 주체들 외에도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 공지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특히 혁신 생태계 규명에 있어 오중 나선 모형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5가지 주체인 대학, 정부, 기업, 사회문화, 자연환경 요인들 간의 서로의 상호 공진화를 통한 지식순환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리시는 오중 나선 모형에 기반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규명에 적합한데요. 기업, 정부, 대학은 모빌리티 R&D 혁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시민사회, 자연환경 요인들은 이러한 R&D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혁신을 이끄는 주체별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주도의 사례로는 무브랩 사례가 있습니다. 파리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중심으로 무브랩인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무브랩은 여러 대기업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통해 IT 및 하이테크 분야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파리시를 중심으로 전국 16곳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에브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연계된 모빌리티 요소기술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는 법적 개편안도 마련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박트법은 가장 높은 자율주행 레벨 수준인 4단계 수준의 실험을 일반 도로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리 샤클레 대학 자율주행 연구실은 대학 캠퍼스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서
대중교통 체계 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완, 발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완성차 제조기업인 르노와 트란스대구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캠퍼스 유동인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파리 샤크레 대학 자율주행 연구실과 모빌리티 연구기관인 베레콤, 시스템엑스와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미래투자 계획에 근거하여 스마트 시티 내 통합 접근 방식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파리 자유 리빙랩은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혁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및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에 수용 가능한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기업, 연구소 등의 전문가 그룹이 리빙랩 참여자들과 함께 매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부터 촉발된 대기오염 문제 개선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모빌리티 혁신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파리시는 주중지대 차량 운행 전면 금지 등의 제한 조치와 함께 기관 소속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에 대해 최대 6,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과 규제 정책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리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은 혁신 주체 간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합니다. 혁신 주체별로 5가지로 구분되지만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공진화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생태계 내 혁신 주체들의 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은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의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대학은 역할 범위가 확장되어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선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기술혁신 기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스타트업들의 단기간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네트워크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리빙랩 참여 촉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사회 내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수용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들에게 보다 완성도 있는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생명보호 요구 충족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동력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심이 큰 스마트 모빌리티를 오중 나선 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유럽은 좀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규제가 좀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 때 이제 의료 체제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유럽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처럼 이렇게 막 프라이버시를 적용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앱을 이렇게 깔고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프라이버시 부분은 좀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마트 모빌리티,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거는 이제 프라이버시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을 텐데 파리의 사례에서는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의 어떤 규제랑 또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하고 그런 거가 어떤 좀 관계가 있는지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또 좀 뭐 있는지 좀
발표자. 사실 유럽과 그 아시아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생태 구축에 있어서는 조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를 주도하는 탑다운 형식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가 아무래도 조금 그 중요한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대로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뭐 헬싱키나 아니면 암스테르담 그리고 파리와 같이 여러한 혁신 생태계가 중앙 정부를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시민 계층이 주도로 해가지고 바텀업 형식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그런 형태의 혁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 쪽과 같이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네. 오히려 네. 탑다운 그게 아니라서 방지가 아니라서. 네. 그러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사례 뭐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서 좀 향후 우리나라의 적용 방안이랑 시사점 아까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하시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시나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었지만 네. 파리에는 파리 샤클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파리 샤클레 대학 연구실이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직접 개입하는 한편 여러 기업들과 여러 연구소들과 함께 병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사용자 중심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은 좀 더 그 산학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게 사회로 나갔을 때 조금 더 활발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연 대학 학교라고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보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재미있게 느껴졌는데요. 하나 제 향후 연구에서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특정 부분만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그 유형을 거버넌스라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5개 아까 그룹이 있었는데 네. 항상 다 엮이는 건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파트별로 묶여서 엮이는 건지 그런 구조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누가 그걸 촉진해 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펀딩이나 이런 거는 어떤 쪽에서 또 이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사례만하게 담겨서 나중에는 유형화까지 가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은 코멘트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사례 연구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또 학술 논문으로 네. 발전시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측면이고 그 5개 주체가 어떻게 에코시스템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